자부심이 된 선수라든지 구단의 황금기를 이끈 감독, 또는 팬들에게 잊지 못할 사건이나 키워드들을 알아보는 극락버튼 시리즈. 11번째 편으로 도르트문트 편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어떤 극락버튼들이 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극락버튼 키워드, 공격수 명가입니다. 은근 야무진 공격수들을 줄줄이 배출해낸 도르트문트. 7, 80년대에는 매년 15골 이상씩 때려박으며 바이언의 루메리게와도 살짝 비볐던 브루크스 밀러. 90년대에는 팀의 주포로 뛰며 차범근의 분데스리가 외국인 최다골 기록을 경신한 스위스 레전드 스테판 샤피자. 00년대에는 2m가 넘는 체코산 장신 공격수 양콜러와 파라과이 특급 루카스 바리오스. 10년대에는 너무나도 유명한 레반도프스키와 오바메양. 20년대에는 홀란드가 짧고 굵게 전방을 책임지고 떠났죠. 이어서 만나볼 키워드는 GT 트리비네입니다. 독일에서 가장 크며 유럽 전체에서는 무려 4번째로 큰 구장인 지그날 이두나 파크. 여기서 쏟아내는 열기는 매 경기마다 월드컵 못지않은 분위기를 연출하는데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GT 트리비네가 있죠. 직역하면 남쪽 스탠드로 우리가 아는 그 웅장한 미터기 폭발하는 도르트문트의 카드 섹션이 펼쳐지는 그곳입니다. 여기가 원정팀들의 무덤 또는 노란벽이라 불리는데, 남쪽 스탠드 한 면에만 무려 25,000명 가까이 수용한다고 하죠. 숫자만으로는 감이 잘 안 잡힐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경기장 한 면에다가 꽉 채운 대구FC 구장 좌석을 2개나 집어넣은 느낌인데요. 심지어 이 25,000명 모두가 90분 내내 스탠딩으로 응원을 조져버린다는 것. 다음 만나볼 키워드는 다이아몬드의 눈입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 무수히 많은 개꿀 자원들을 발굴해낸 수석 스카우트 미슬린 타트. 선수 보는 눈이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 그를 두고 다이아몬드의 눈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가 발굴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폴란드 리그에서 거의 무명에 가까웠던 야크 부아슈치코프스키, 바이언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던 마츠 훈멜스, 일본 J리그에서 뛰던 카가와 신지를 단돈 5억의 영입, 폴란드 리그 득점왕을 먹긴 했지만 이 정도까지 클 정도의 포텐은 아니었던 레반도프스키, 누리사인의 대체자로 니른베르크에서 헐값에 데려온 일카의 김도한, 밀란에서 버림받고 생트티엔에서 조금씩 성장 중이던 가봉맨 오바메양, 이외에도 우스만 덴벨레, 폴리식 등등 엄청난 스카우팅을 선보였죠. 자, 계속해서 도르트문트 팬들의 극락 버튼이 된 선수, 가장 먼저 네벤 수보티치입니다. 10년간 팀에 헌신하며 훈멜스와 함께 철벽을 구축했던 수보티치. 훈멜스에 비해 살짝 저평가를 받긴 하지만 훈멜스가 올라온 공간을 야무지게 커버하면서 수비진의 안정감을 더해줬는데요. 특히 바이언과의 챔스 결승에서 보여준 골라인 클리어링은 아직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알아볼 선수는 카가와 신지입니다. 고작 5억이라는 헐값에 넘어오자마자 첫 시즌에 리그 베스트를 먹고 도르트문트의 9년 만에 우승에 크게 일조한 카가와, 그리고 두 번째 시즌에는 더욱 스텝업해 43경기 17골 10도움을 기록, 무려 키커 람리스트 WK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 기록은 아시아인 기준 차범근 이후 32년 만의 수상이었다고 하죠. 이후 영입할 때 쓴 5억에 60배가 넘는 320억가량의 금액을 안겨주고 맨유로 이적, 그리고 2년 뒤 다시 팀으로 돌아와 5년간 헌신하며 팬들에게 좋은 기억을 남겨줬죠. 다음 만나볼 극락 버튼은 우스만 덴벨레입니다. 엥? 덴벨레는 한 시즌 만에 태업하고 튄 돌문 희대의 발작 버튼 아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천억을 안겨다준 우리 팀의 전설이자 레전드이자 고트이십니다. 이어지는 극락 버튼은 제이든 산초입니다. 우스만 덴벨레의 대체자로 발탁된 산초는 매 시즌 30개 이상의 공포를 만들어내면서 팀을 하드캐리했는데요. 특히나 1920 시즌에는 무려 44경기 20골 20도움이라는 미친 공포 생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팀을 떠날 때까지도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임자와는 다르게 훌륭한 모습을 보여준 산초. 이에 팬들도 산초를 보내기 아쉽지만 여태껏 보여준 헌신에 보답하며 그의 이적 의지를 존중했고 그렇게 아름다운 이별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통장에 찍히는 액수 1,100억. 두둥. 다음 알아볼 선수는 주드 벨링엄입니다. 처음 범용원에서 데려올 때까지만 해도 민심은 벨링엄 저 친구는 많은데 이적료가 400억? 그만큼이나 지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반응이 대다수였으나 와서 공 딱 차는 거 보고 모두가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오자마자 팀의 포칼 우승에 크게 일조하는 벨링엄. 이후 3시즌간 매년 스텝업하며 기량을 끌어올리더니 22-23 시즌에는 정점을 찍으면서 분데스리가 올해의 선수를 수상. 독일에서 탑을 찍은 벨링엄은 이제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이적을 추진했고, 팬들 또한 벨링엄이 이적한다고 하자 아쉽지만 이번에도 고개를 끄덕. 그렇게 레알로 이적하면서 무려 1,400억이 넘는 거액을 남겨주고 팀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팀을 떠나면서 동료들과 지원들, 심지어 팬들에게까지 선물과 함께 그동안 감사했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떠나면서 근본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다음 선수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께서 놓치고 계신 지원금 최대 128만원 받는 방법 30초 만에 알려드릴게요. 갤럭시, 아이폰 필요할 때 여기 모르면 큰 손해입니다.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원의 비밀 지원금까지 놓칠 수 있거든요. 지금 신형 휴대폰 주문해도 오늘 바로 받아볼 수도 있어요. 약정 끝난 인터넷, 가전 렌탈도 가만히 두면 최대 78만원 손해라는 거 아셨나요?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겠죠? 만약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차액이 120%로 돌려준다는데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죠.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 지금 바로 전화해보세요. 홈서비스 만능 아정당. 이서도 유명한데요. 얼마나 일을 잘하면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해주고 혹시라도 불만족스러우면 이사 당일 전액 환불, 보장 이사도 가능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이어지는 극락 버튼은 엘링홀란드입니다. 앞서 살펴본 벨링엄이나 산초도 대단했지만 이적 이후 임팩트만큼은 넘사였던 홀란드. 오자마자 아우크스부르크에게 3대1로 뒤지던 상황에서 56분에 교체되어 들어가 해트트릭으로 찢어버리면서 화려한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교체 투입된 데뷔전에서 20분 만에 해트트릭은 거의 충격 그 자체였죠. 그리고 바로 다음 경기에서도 후반 25분만 뛰고 멀티골, 또 그 다음 경기에서는 선발로 나와 멀티골. 본 게임 마냥 골을 두드려 박았는데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득점포를 가동하며 데뷔 시즌 18경기 16골 2도움이라는 미친 기록을 생산. 2021 시즌에는 도르트문트에서 처음으로 풀시즌을 소화했는데 41경기 41골 10도움이라는 미친 스탯을 보이며 덕분에 팀은 오래간만에 포칼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죠. 예전 레반도베 향수, 아니 그 이상의 미친 퀄리티의 공격수에 행복사하기 직전이었는데요. 아쉽게도 홀란드 또한 애초에 성장을 위해 이적해왔던지라 동행은 그리지 못했고 2시즌 반을 뛰고 800억을 남긴 채 시티로 이적하게 됐죠. 그리고 도르트문트에서 홀란드가 쓰고 간 전설의 기록 89경기 86골 21도움. 다음 만나볼 인물은 슈테판 로이터입니다. 다재다능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로이터는 도르트문트에서 라이트백, 윙어, 수미, 센터백 자리에서 뛰며 12년간 헌신. 그동안 3번의 리그 우승과 1번의 챔스 우승이라는 영광을 써내려갔는데요. 축구 선수 이전에 육상 선수였던 만큼 스피드가 주목이었는데 100m를 11초에 끊으면서 터보라는 별명으로 불렸죠. 98년부터는 주장으로서 5년간 팀을 이끌기도 했으며 현재까지도 피슈책과 함께 라이트백 올타임 레전드라 불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알아볼 선수는 우카시 피슈책입니다. 2010년에 입단해 2021년까지 총 11년간 팀에 헌신한 레전드 라이트백 피슈책. 공수양면에서 두루두루 좋은 모습을 보이며 10년대 초중반 클롭트문트 전술의 핵심으로 활약했죠. 이러한 피슈책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핵심 선수들이 떠나감에도 끝까지 팀에 남아 의리를 지킨 충신 중 하나였는데요. 그리고 바이언이라는 메가 클럽이 지키는 분데스리가에서 11년 동안 2번의 리그 우승과 3번의 포칼 우승을 따냈죠. 특히 마지막 시즌이 진짜 킬포인데 2021 시즌 후반기 힘든 시기에 비처럼 등장해 12경기 선발로 나와 12승을 기록하며 팀의 챔스 진출에 크게 기여했고 거기다 포칼 결승에서 풀타임을 소화한 뒤 우승을 차지. 동료들에게 행가래를 받으며 아름답게 이별하는 장면은 많은 보르센들의 심금을 울렸죠. 이러한 피슈책은 구단 최다 출장 8위에 올라 있으며 현재는 구단의 코치로 합류해 팀의 보탬이 되고 있는 피슈책! 이어서 만나볼 선수는 데데입니다. 슈멜처가 등장하기 전 13년간 레프트백 부동의 주전이었던 데데. 말년을 제외하고는 큰 부상도 없이 철강왕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걸 증명하듯 현재 보르센 최다 출장 7위에 외국인 최다 출장 1위에 올라 있는데요. 특히나 0102 시즌 리그 우승을 함께한 뒤 보르센은 재정위기 탓에 암흑기에 빠졌는데 그럼에도 충성심을 보이며 팀을 지탱했죠. 그렇게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1011 시즌. 사실상 거의 경기를 뛰진 못했지만 후배들의 멘토로서 좋은 영향을 끼쳤고 9년 만에 도르트문트의 부활을 알리는 리그 우승을 함께하고 멋지게 이별했죠. 다음 만나볼 극락보트는 마르셀 슈멜처입니다. 2010년대 우측에 피슈텍이 있었다면 좌측에는 슈멜처가 오랜 시간 동안 든든하게 자리를 지켜줬는데요. 심지어 슈멜처는 보르센 유스팀에서 3년간 훈련을 받고 올라와 오직 도르트문트에서만 커리어를 보낸 원클럽맨이라 팬들에게는 더욱 각별한 존재죠. 클롭트문트 시절 분데스리가 2연패와 챔스 준우승 당시 거의 모든 경기에 풀타임으로 출장하면서 팀에 엄청난 기여를 했던 슈멜처. 다만 클럽이 떠나는 시점부터 지속적인 부상과 폼이 마탱이 가버리면서 기량이 빨리 저물었고 말년에는 거의 경기를 소화하지 못하고 잉여 자원으로 머물다 쓸쓸히 은퇴하게 됐죠. 다음 알아볼 선수는 로만 바이덴펠러입니다. 원클럽맨은 아니지만 보르센에서 16년간 활약한 레전드 골키퍼인데요. 사실 클럽이 오기 전에는 부상과 더불어 오락가락하는 기량으로 애매한 모습이었지만 클럽 부임 후 바이덴펠러는 완전히 꿀벌 군단의 수호신으로 거듭났죠. 특히 1213 시즌 바이언과의 챔스 결승에서 노이어와 맞붙은 선방 배틀은 진짜 백미 중 백미였는데요. 그걸 증명하듯 2012년 키커 랑리스텍 골키퍼 WK를 부여받기도 했으며 역대 보르센 최다 출장 3위에 랭크되어 있는 바이덴펠러. 은퇴 후 현재는 구단의 앰버서더로서 전 세계의 팀을 알리고 있다고 하네요. 이어지는 극락 버튼은 누리 사인입니다. 도르트문트 유스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엄청난 재능으로 큰 주목을 받은 사인. 이런 사인은 16살에 프로로 데뷔하며 분데스리가 최연소 출전 기록과 최연소 득점 기록을 갈아치웠는데요. 뿐만 아니라 1012 시즌 팀의 분데스리가 재패에도 크게 일조했죠. 그리고 이 엄청난 재능을 메가 클럽들이 가만히 되돌림 안무했고 결국 우승 다음 시즌에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게 됐죠. 이후 몇 년 뒤 다시 팀에 돌아왔지만 예전만 못했고 주로 롯데 멤버로 활약하다 팀과 이별하게 됩니다. 현재는 팀의 새로운 사령탑으로 부임했는데 과연 누버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누재앙이 될 것인가. 계속해서 만나볼 선수는 로타우 에머리히입니다. 60년대 보르센의 대표적인 공격
아jak스 에머리는 엄청난 득점력을 선보이며 6566, 6667 두 시즌 연속 득점왕을 차지했는데요. 특히 6566 시즌에는 전 대회 45골을 때려 넣으며 구단 역사상 한 시즌 최다 득점 기록을 세웠고 이는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죠. 이러한 에머리는 도르트문트에서 9년간 뛰며 총 249경기 148골로 팀 내 최다 득점 6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로 도르트문트의 마스코트인 꿀벌 엠마는 에머리의 애칭에서 따왔다고 하네요. 다음 알아볼 극락 버튼은 라스 리켄입니다. 리켄은 도르트문트에서 태어난 프랜차이즈 팀 유스 출신으로 선수 생활만 19년, 코치, 보드진으로 지금까지 16년, 도합 35년의 세월 동안 오직 도르트문트만을 위해 뼈를 묻은 원클럽맨 레전드인데요. 어릴 적부터 재능이 출중해 17살에 프로로 데뷔하면서 사인이 갈아치우기 전까지 구단 최연소 출장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죠. 그리고 97년 유베와의 챔스 결승에서 리켄은 교체로 쓱 들어가자마자 16초 만에 중거리 칩슛으로 상대 키퍼를 돌로 만들어버리고 득점에 성공! 이 득점에 힘입어 도르트문트는 구단 역사상 첫 비기어를 들어올리게 됐죠. 이때 나이가 한국으로 치면 이제 학식 맛 좀 볼 고작 20살에 불과했는데요. 그렇게 스타의 탄생을 알린 리켄은 14년간 1군에서 뛰며 407경기를 소화, 구단 최다 출장 기록 6위에 올라있으며 현재는 도르트문트 CEO로 팀의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극락 버튼이 된 선수는 알프레드 프라이슬러입니다. 도르트문트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집어넣은 선수인 프라이슬러. 이 선생님의 활약으로 도르트문트는 역사상 첫 독일 챔피언을 거머쥐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로 다음 시즌에도 보르센이 챔피언에 등극하는데 핵심으로 활약하며 독일 2연속 챔피언이 됐죠. 도르트문트 팬들의 열정을 그대로 관통하는 프라이슬러가 남긴 명언. 인생의 모든 것이 회색일지라도 경기장에서만큼은 그렇지 않다. 다음 알아볼 인물은 세바스티안 켈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뛰며 크게 눈에 띄진 않았지만 배고플 때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국밥마냥 팀의 암흑기에 든든히 팀을 지탱해준 국밥 같은 남자 켈. 2008년부터는 주장을 맡았는데 거기에 걸맞는 올바른 성품으로 동료들은 물론이고 팬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았는데요. 마치 클럽풀의 조던 핸더슨이 그랬던 것처럼 클럽트문트에서는 켈이 딱 그 역할이었죠. 은퇴 후 현재는 팀의 단장직을 맡고 있는데 아쉬운 행정 능력을 보이면서 행정가로서는 날이 가면 갈수록 민심이. 이어서 만나볼 인물은 마티아스 자머입니다. 보르센에서 뛴 기간은 5년으로 다른 선수들에 비해 다소 짧지만 그 누구보다 굵직한 커리어를 보낸 자머. 원래 미드필더였던 자머는 보르센에 넘어와 센터백으로 전향했고 위르겐 콜러와 센터백 듀오를 형성해 팀의 32년 만의 리그 우승을 이끌었는데요. 그 활약으로 자머는 독일 올해의 선수를 겟!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로 다음 시즌에도 분데스리가를 제패하면서 리그 2연패를 달성! 그 활약으로 자머는 독일 올해의 선수를 2년 연속 겟! 심지어 국대에서는 독일의 유로 우승에 크게 일조하면서 그의 무려 발롱도르까지 겟! 당시 경쟁자가 브라질의 초신성 호나우드, 잉글랜드의 레전드 앨런 시어러였는데 수비수로서 전부 제끼고 발롱을 따는 것만 봐도 그 클래스가 어느 정도였는지 예상할 수 있죠. 근데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발롱을 받고 난 다음 도르트문트의 창단 첫 챔스 우승까지 해버리는 마티아스 자머. 계속해서 만나볼 인물은 위르겐 클롭입니다. 2010년대 도르트문트 전성기의 상징이자 핵심이자 코어이자 뇌이자 본체이자 아버지이자 갓퍼더이자 오야지이자 흰수염인 클롭. 챔스 상위권에서 노는 다른 빅클럽들과 비교해 사실상 B급 선수들을 이끌고 분데스리가 2연패는 물론이고 챔스 준우승까지 기록하며 메가 클럽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만들었죠. 온화하면서도 단호한, 또 부드럽지만 냉철한 그의 지도 방식은 선수들과 팬들을 완전히 매료시켰고 그저 구단의 한 감독이 아닌 클롭은 그 이상의 존재로 자리매김했는데요. 마지막 시즌 주축 멤버의 이탈과 슬럼프가 살짝 찾아오며 성적 부진이 이어지자 클롭은 팀보다 위대한 존재는 없습니다. 한 사람의 존재가 너무 커져 과거의 영광에 팀이 안주하는 것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기 위해 팀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라며 스스로 지휘봉을 내려놓고 진짜 무슨 떠나는 것까지 영화처럼 떠나버리는 위르겐 클롭.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도르트문트의 CEO 바스케는 당시 클롭과의 작별은 팀으로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의 마음을 돌리고도 잡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차라리 클롭 감독 한 명이 아닌 클롭 감독만 빼고 나머지 팀 전체를 보내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라며 틈만 나면 후회했을 정도로 클롭이 보르센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그대로 증명했죠. 다음 알아볼 인물은 오트마어 히츠펠트입니다. 히츠펠트는 도르트문트 역사상 최고의 감독 딱 한 명만 꼽으라고 하면 나오는 이름인데요. 앞서 얘기했던 분데스리가 2연패와 첫 챔스 우승을 시킨 그 감독이 바로 히츠펠트입니다. 9.19 시즌 중위권과 하위권은 오르락내리락하며 정신 못 차리고 있던 도르트문트에 부임하자마자 리그 준우승을 시키더니 부임 3-4년 차에는 바이언을 제끼고 리그 2연패를 달성! 그리고 바로 다음 시즌에는 칸토나의 맨유, 지단의 유벤투스를 꺾고 팀의 비기어까지 선물하며 팀을 영광으로 이끌었죠. 하지만 이러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보도진과의 마찰로 히츠펠트는 감독직을 그만두게 됩니다. 이어지는 극락 버튼은 마르코 로이스입니다. 21세기 도르트문트 최고의 레전드 하면 그냥 고민도 없이 일장인 마르코 로이스. 경기를 막살내버리는
때는 독일 최고의 크랙이었던 로이스는 환상적인 테크닉과 거기에 걸맞는 간지나는 외모로 개갈로라 불리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죠. 거기다가 함께 뛰었던 절친이자 팀의 핵심 멤버들이 모두 떠나가고 팀의 성적이 바닥까지 내리꽂혀도 로이스는 끝까지 팀의 의리를 지키면서 보르센에게는 그저 낭만 그 자체로 남아있는데요. 특히 1-4-15 시즌 강등권까지 박으면서 최악이었던 당시에 재계약을 받고 여기 남는 이유는 보르센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라는 간지 트지는 멘트로 분위기를 반전시켜 팀을 반등하게 만든 건 진짜 팬들을 미치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이런 낭만과는 별개로 잦은 부상과 적은 개수의 트로피 때문에 다소 저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키커 랑리스트의 WK 2회와 전성기 리베리, 로벤, 레반도를 제끼고 독일 올해의 선수 2회에 선정될 정도로 클래스 하나만큼은 아주 기가 막혔죠. 솔직히 도르트문트 팬들도 로이스가 진작에 이적했으면 훨씬 많은 트로피를 들고 더욱 고평가받았을 거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렇듯 보르센 팬들에게 로이스는 최애 중에 선수 그 이상의 존재였고 어느 정도 노쇠화가 찾아오긴 했지만 말년까지도 여전히 리그에서 먹히는 클래스를 보여줬는데요. 그러나 남고 싶은 로이스와는 달리 구단은 재계약 의사가 없다며 그를 내치는 아쉬운 레전드 대우를 보였고 그렇게 로이스는 팀을 떠나게 됐죠. 그래도 보르센과 맞붙을 수 있는 독일이나 유럽은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라면서 미국으로 이적. 갈 때도 진짜 예술로 가버리는 마르코 로이스. 마지막으로 알아볼 인물은 미하엘 초워크입니다. 도르트문트에서 태어나 도르트문트 유스를 거쳐 도르트문트 1군팀에서만 17년을 뛰고 도르트문트에서만 24년간 단장직을 맡아온 로컬보이 성골유스 원클럽맨 개쩔고 오져버리는 도르트문트맨 초워크. 도합 44년을 도르트문트에만 헌신하며 현재 62세인 초워크는 도르트문트 없이 산 날보다 도르트문트를 위해 산 날이 더 긴 양반인데요. 구단 역사상 최다 출장 1위, 주 포지션이 수비형 미드필더였음에도 훌륭한 득점력으로 최다 득점 3위에도 랭크되어 있으며 분데스리가 2연패와 챔스 우승 당시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었죠. 심지어 88년부터 98년까지 구단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주장을 달기도 한 초워크. 또 행정가로서는 2000년대 초반 구단이 파산 위기까지 내몰렸지만 어떻게든 팀을 굴리고 또 굴려서 부활시켰고 이후에는 철저한 영입 정책과 쏠쏠한 꿀매물들을 잘 데려오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죠.